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전 금융권 전세 사기 경매 중단 동참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일단 전세 사기 관련한 이 경매 일시 중단하라라고 지금 지시를 했죠. 그래서 관련해서 전 금융권 여기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감원이 혹여 이 경매를 중단해서 부실이 난다고 해도 이 건으로 난 부실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음 일면이 또 살짝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다음 일면 가볼까요?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정부 경매 중단 다음 날 전세 사기 11채가 경매로 올라왔습니다. 네, 정부가 18일 날 윤 대통령이 18일 날 경매 중단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어제 이튿날이었는데 지시를 한 이튿날이었는데 어제 11채가 경매에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11채 중에 한 채는 낙찰이 됐고 피해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경매 중단이 오늘부터 들어간다고 하죠. 긴급하기 때문에 일시 중단을 했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좀 더 신속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했다. 러시아 전쟁 개입이냐 경고를 했다란 내용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외신과 인터뷰한 내용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네, 가짜뉴스 보도했다가 1조 원을 물게 된 폭스뉴스입니다. 네, 폭스뉴스. 지금 보수죠. 미국 내에서 보수.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좀 지지를 했었는데 폭스가 무슨 가짜 뉴스를 했느냐. 개표기 조작으로 트럼프가 낙선을 했다라는 보도를 해서 이 개표기를 만든 제작회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이 현재 이제 합의가 되는 부분이 1조 원을 무는 방향으로 지금 되는 건데 근데 1조가 어떤 거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네, 1조 원,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큰 돈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사진 기사 좀 볼까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버스 정거장, 버스 정류장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 버스를 타고 있는 데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지금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우가 보입니다. 네. 이제 지금 버스를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이 상황. 왜냐하면 저상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는 타고 싶어도 못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장애 고려가 없는 버스 정류장이다라는 거.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죠. 365일 생각을 할 수는 없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유튜브로도 복용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제2의 유동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민주 송영길 무책임 출당론 분출입니다. 검찰 강내구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했다라는 건데, 네. 지금 일단 이 민주당 이 송영길 전 대표로 인한 이 내용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송영길 대표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국하지 않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파리에 기자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송 대표한테 지금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기자회견이 좀 늦습니다. 22일 날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거취를 숙고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원래 그렇게 그냥 22일로 정해놓은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혹시 조기에 귀국할 가능성은 있나요? 22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그날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프랑스 정부 초청이라 개인 사정으로 일찍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라고 물었더니
22일인가요? 장소가 오늘 중,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어제죠. 이 어제 중으로 이제 섭외가 되면 정하고 일단 저는 수업이 있어서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라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만 사실상 뭐 기자 입장에선 건진 내용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22일에 기자회견 한다. 그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활자로 돼 있습니다만 문맥 사이에서의 좀 느낌은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저희가 좀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취재진이 본인 학교 수업 듣는 학교에 들이닥쳤는데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웃고 있거든요. 표정은 굉장히 밝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써보실까요? 네, 앞에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글자 수가 많다가 점점 가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먼저 최 변호사님, 네. 송햄릿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무슨 얘기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햄릿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듯이 네. 송영길 대표는 그 햄릿의 어떤 그 심정이 아닐까. 마음은 가고 싶은데 갔다가 그 후 폭풍을 어떻게 다 맞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다. 오전엔 간다. 오후에는 안 간다. 그 마음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네. 사실 뭐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네.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훨씬 더 본인한테 가슴에 팍팍 꽂힐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뭐 그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책임져라. 떳떳하다면 못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인은 지금 어떤 관계가 없고 네. 이정근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얘기를 해놨지만 그 이후에 후속 보도 특히 송영길 대표의 네. 육성이 나오고 관련되는 사람이 나오면서 본인으로서는 그게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본인과의 어떤 그 관련성이 높은 증거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서 네. 정말 갔다가 큰일 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귀국 자체를 고민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럴수록 빨리 들어오시는 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권 의원님은 어떻게 수습? 어떻게 이거 수습하지? 뭐 이런 생각?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돈봉투 사건과 연결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사안은 전당대회에서 돈이 오갔다 그리고 그것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 네. 자체가 되게 민주당에 큰 타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몸담고 있었던 그리고 대표까지 했었던 송영길 대표가 당연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태 최고께서는 당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요라고 답까지 쓰셨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죠?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뭐 지금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뭐 제 유무를 떠나서 민주당이 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같이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녹록치 않거든요. 네.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혐의만으로도 벅찬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까지 민주당이 과연 방어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봤을 때는. 네.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죄의 유무를 떠나서 어쨌든 빨리 언론에서 이 문제를 빨리 잠식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여론의 어떤 지지율에 좋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그렇다면 국민적으로 봤을 때 좀 무게감 있는 인사, 그러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의 의혹의 한 분으로 지목받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 문제를 안고 떠안고 가주시길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이 네. 예전에 티라노의 발톱이라는 심영래 감독의 영화를 보면 네. 인간을 제물로 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의혹에 대해서 다들 보셨을까요? 시청자분들도. 네. 이 의혹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제물로라도 삼아서 빨리 민주당은 당과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의혹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를 예.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을 겁니다. 네. 조 변호사님.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이런 의혹과 수사는 개시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의 그 전당대회 선거에 관련된 수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그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았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시간이 흐른다면 나에 대한 혐의와 그런 관심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어찌됐건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었고 네. 광역시장도 하셨죠. 그리고 당 대표까지 하신 마당에 네. 그러한 태도는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판넬에 좀 써보시라고 얘기만 좀 들으려고 했는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송영길 대표가 과연 귀국을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앞에 OX 팻말 듣죠. 요거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귀국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오, 갈립니다. 네. 일단 보수 쪽은 뭐 안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진보 쪽은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는 안 들어올 것이다, 최 변호사님. 들어오자마자 네. 검찰은 바로 소환하고 영장까지 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검찰과의 어떤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네. 검찰과의 어떤 물밑 조율 뭐 네. 이런 부분을 거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결국 본인과 관련해서 지금 그 돈을 주고받은데 핵심적인 영향을 했는 강모 지금 그 민주당 인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정당법과 뇌물죄로 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로 인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영장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 리스크 떠안을 수 있을지 네. 그거에 대한 결단이 서면은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유럽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어질 비판이 것이다. 있을지언정 길어질 가능성 전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조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조 변호사님은 들어올 것이다. 네.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네. 어떻게 보면 자의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네. 그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이런 강력한 요구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밀리듯 귀국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계속 그 해외에 체류해봤자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검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귀국하게 되면 이 관련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어차피 버텨봐야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 변호사님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쓰셨는데 버텨봐야 득이 될 게 없다라는 약간 답변까지 지금 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기사 좀 마저 이어보겠습니다. 네. 부글부글 야당 송영길 무책임에 당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당 제명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글부글한 야당의 목소리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나서서 일말의 의구심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은 조속히 귀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당대표 후보로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책임지고 확인해 우리 당과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더불어서 지도부한테도 굉장히 지금 날선 비판과 조속한 귀국 요청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만평이 하나 지금 여기 띄워져 있죠. 네, 그 많은 돈 봉투는 누가 닦아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보니까 여기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인 건지 화장실 표시로 보이는데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라는 얘기. 빨리 와서 치우라고 해.
송영길 전 대표께 물어볼까요? 안 온다는데요. 땀까지 한 방울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만평, 결국은 이 똥 싼 거 지금 누가 치우냐? 지금 이런 상황이 민주당 상황인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권 의원님. 그러니까 뭐 어쨌건 이거는 네. 사실이라고 하면 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절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과정이 있겠지만 뭐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뭐 당내 조치라든지 혹은 아니면 네. 검찰을 통한 조치라든지 이게 밝혀지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튼 뭐 지금 출당이나 제명 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지금 녹취에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네. 좀 그 어떤 지시라든지 돈 봉투를 뿌려달라 혹은 아니면 돈 봉투가 뿌려지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네. 당연히 출당 내지 제명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처벌 외에도 네. 당내에 그런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출당의 제명까지 굉장히 지금 사실 그 전날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하루 사이에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좀 매서워졌다라는 이런 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 변호사님, 하루 사이에 이렇게 확 매서워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의원들 간의 그런 의견 차이도 조금은 있겠지만 네.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찌됐건 검찰 리스크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런데 이어가지고 어찌됐건 지난 그 대선을 관리했던 전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매표 행위라는 정말 엄청나게 끔찍한 말이죠. 사실은 이거 지금 세대 분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할 그런 말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말까지 나온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는 것 같고 네. 선제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당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일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그래서 당이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데 좀 뜻을 모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당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이 인식에 좀 다시 같이 뜻을 모으게 된 데는 이 녹취가 또 한 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형 녹취가 어제 공개가 됐죠. 그 목소리 다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기령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기령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응. 송영길 의원이? 음. 잘했네. 네. 권 의원님. 네. 영길형 지금 이 녹취가 나오기 전에 사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설마 송 대표까지 알고 있었겠어? 아래에서 했어도 했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일 자체를 믿기가 어려웠고 네. 설사 이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설마 당대표로 출마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아니면 네. 지시했겠냐. 그리고 녹취에 따르면 직접 돈을 준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드는 말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앞서 이야기 나온 것만큼 과거에 이제 한 20년 전에 매표 행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믿어왔는데 네. 그것이 이렇게 다시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고요. 여튼 지금은 녹취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의심하고 있는 정도인데 네. 이제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온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의혹이고 사실 좀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그런 연유로 송영길 전 대표한테 빨리 지금 조기 귀국해서 뭐 가타부타 입장을 얘기하고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라고 지금 당에서 지금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건데 송영길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 있죠.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녹취를 들었습니다만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 중에 국내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관련 녹취 좀 들어보고 올까요? 회의를 했고 예. 회의 잘 되셨죠? 몇몇 못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다음에 어제 그거 근데 의원이 그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뭐 모자라 나는 그래서 그럼 오늘 빨리 그래서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3분? 네네. 2분 있으면 도착하는데? 505호. 잠깐 올라가? 올라오셔요.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네,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윤관석 의원은 직접 음성이 지금 녹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만이 형, 이성만 의원으로 추정되는 성만이 형이 지금 여러 번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 변호사님, 송영길 대표는 파리에 있다고 합니다만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은 지금 국내에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민주당 의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한테만 얘기를 하고 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돈봉투 살포 사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어찌됐건 그러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전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온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에 대해서 귀국을 강력하게 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묶어서 조사 내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한 다음에 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같이 취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 사건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 사건을 빨리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언론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민주당은 다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 거론하신 그런 의원들보다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정도의 인물, 그 인물이 오셔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빨리 책임을 지고 무마시키고 싶은 걸 테죠.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아마 제물로라도 삼아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안고 해결하라 이렇게 원할 것 같은데요.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다릅니다. 그 불체포 특권이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불체포 특권이라는 그 방탄 조끼를 이재명 대표한테 지역구를 물려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당이 지금 방어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귀국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와의 사이도 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님. 저는 일단 송영길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해달라고 하는 건 뭐 송영길 대표를 제물로 삼거나 혹은 아니면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 위함이 아니라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꼬리를 자르려고 했다고 하면 그냥 개별 의원의 비리 의혹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작게 만드는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전에 대표를 했던 사람을 모셔서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라 이 사안을 되게 엄중하게 보고 이 사안의 엄중한 만큼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지금 국내에 있는 의원들과 관련된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민주당 내에 수사권이 없다 손 치더라도 당내 기구를 만들어서 수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처럼 우리가 빨리 자정작용을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일단 녹취록 공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민주당 돈봉투 사과 이틀 만에 반경 모드에 들어섰다라는 지금 기사입니다. 일단 국민일보는 민주당이 이 돈봉투 사과를 하고 이틀 만에 다시 반격으로 들어갔다라고 썼는데요. 이 반격 모드라니까 왜 나왔는지 관련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녹취록이 이렇게 연이어서 공개되는 것은 수사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국가기밀, 외교기밀도 유출이 참 잘 되는 정보인데 이렇게 수사기밀이 한 번은 사고지만 두 번, 세 번은 연이어서 가는 거는 뭐 당연히 의도한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사팀에 대한 당연한 법적 책임도 좀 물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정근 씨가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또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수많은 사람과의 전화 녹취를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녹취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상대방은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 정치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그렇게 다 녹취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네, 일단 장경태 최고는 검찰이 왜 자꾸 이런 내용을 녹취를 흘리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검찰에서도 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또 냈는데요. 검찰이 뭐라고 입장을 냈느냐? 네,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 검찰이 제공한 게 아니다.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 변호사님. 그럼 검찰이 아니면 이 녹취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저는 제2의 유동규라고 불리우는 네. 이정근 전 사무총장 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왜냐? 네. 이정근 사무총장, 지금 검찰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전 국민적인 어떤 그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녹취록을 내지는 그 파일 자체를 외부적으로 유출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그 자체로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될 겁니다. 네. 만약에 장경태 의원 저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네. 형사 고소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형사 고소 안 하죠? 계속 의혹만 제기를 하면서 검찰의 어떤 그 정치 수사라고 하면서 네. 계속 몰아갈 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검찰보다는 어떻죠? 검찰만 저거 가지고 있겠습니까? 법원에도 녹취 파일이 지금 있고 네. 나아가 변호인을 비롯한 이정근 사무총장 측도 다 그 원본,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단정, 물론 거기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오히려 지금 그 이정근 그 변호인 측이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한다.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네. 뭔가 이정근 부총장이 뭔가 어떤 그 언론에 제보했을 가능성도 저는 맥락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작정 민주당 측에서 네. 검찰만 비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 정도의 어떤 그 매일매일 새로운 파일이 나온다고 보면은 네. 결국 변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언론으로 흘러갔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오히려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했는 점에 비춰보면은 그 네. 배신감에 대한 보복, 복수적 이렇게 하면서 뭔가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 측에서 어떤 네. 그 자료가 유출된 적이 없는지 이 부분을 오히려 확인해 보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장경태 최고가 얘기한 이게 어디서 흘러나온 거야 이 녹취가 이 얘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쪽에서 흘러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근데 조 변호사님 그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쪽에서 녹취를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 이 유튜브 댓글 좀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만약에 이정근 쪽에서 줬다고 하면 이건 법적 책임이 없는 거냐. 본인이 본인 거 준 거긴 한데 이거는 법적으로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녹음한 파일에 대한 것이니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실관계를 봐왔지 않습니까? 네. 검찰과 기자의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네. 그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리스크 관련돼서도 꾸준하게 관련된 수사 진척 내용이 나왔습니다. 언론상에서 보도가 되었죠. 네. 그렇다면 오히려 합리적으로 의심할 것은 검찰에서 관련 내용이 유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이 아마 그러한 취지에서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부분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보도한다거나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될 뿐이고요. 네. 그중에 하나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에서 보셔야지 이걸 그렇게 뭐 검찰을
검찰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고 반격 모드다라고까지 표현할 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성민 대변인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왜 녹취를 한 것이냐? 의도가 좀 불순한데 라는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그건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정치인이라고 해서 녹음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요즘에 일반인들도 많이 녹음을 하시죠. 추후에 자기가 한 대화와 달리 상대방이 대응을 했을 때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줄곧 녹음을 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 의도성을 뭔가 이상하게 본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오염이 됐다라는 생각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런 녹취 내용에 대해서 네. 민주당에서는 어찌됐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우선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반격이라든가 반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반격까지 할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아까 지금 이 최 변호사님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쪽에서도 이 녹취가 나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이정근 쪽에선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네. 이정근 변호인, 이정근 전 부총장 지금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건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가 이 언론과 얘기를 한 내용인데 이 세계일보랑 통화해서 민주당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관하고 꼬리 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일 어리석은 건 이정근이란 사람을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이정근을 이용을 한다고 얘기를 뭐 하면서 하지만 그거는 민주당이 만든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리석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키워드 제2의 유동규죠. 네. 이건 최 변호사님. 결국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제2의 유동규로 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동규 씨가 왜 진술을 바뀌었느냐라고 네. 했을 때에 결국 도원 결의를 하고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잘라내고 네. 뭐 쓰레기를 먹고 병원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술술 불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이란 그런 겁니다. 본인이 같이 어떻게든 해도 당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뭔가 네.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송영길 대표조차도 이정근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조차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의 얘기를 하니까 본인으로서 완전 고립무원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본인으로서는 거기다가 네. 4년 6개월 정치적 인생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아가 그러면 한번 되갚을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했고 정철승 변호사는 만약에 그 예전 몇 달 전에 그 이정근 그 부총장이 구속된 경우는 네.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 피바람의 후과가 지금 드러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녹취록의 모든 것은 검찰보다는 오히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쪽에서의 어떤 유출됐을 딥스트로트 이 깊은 목이 오히려 이정근 변호인 측이 일 가능성이 네. 오히려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권 의원님. 저는 일단 이정근 씨의 말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한 변호인의 말을 들었을 때 이정근 네. 씨의 태도는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네. 판결이 일단 1심에서 났었습니다. 4년 6개월인가 8개월 받았지 네. 않습니까? 4년 6개월. 그 문제를 자기가 저질렀기 때문에 네. 그 죄를 받은 건데. 10억 수수로 인해서 네. 이 받은 근데 게 그걸 4년 6개월. 민주당이 비호해줘야 됐었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또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이 어떤 수사 과정, 그 조사 과정에서 네. 핸드폰을 이미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미 제출했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되려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민주당이 뭔가 보복당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팩트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정근 3만 개의 그 파일이 파일. 나온 거는 네. 이미 제출을 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 비가 막 내리는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네. 근데 검찰이 수사력을 동원해서 확인해 보니까 네. 엄마 집에서 이 압수수색해서 수년간 몇 개 있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받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포렌식을 통해서 네. 확인을 했던 그 결과인 것이고 사실 1심 4년 6개월을 받은 이유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4년 6개월을 받은 이유는 네. 내용 자체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본인은 본인의 어떤 무고함뿐만 아니고 네. 민주당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읽히는 것이거든요. 그랬는 결과 4년 6개월 올려치기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어떤 변호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무런 도움이 없으니까 본인으로서는 나는 제2의 유동규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녹취록이 짧게. 어느 핸드폰에서 나왔는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건 지금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뭐 명확 검찰이 뭐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것도 아니고요. 때문에 확실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뭔가 배신감을 느끼고 입을 여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의혹 속에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네, 어젯밤 밤 늦게 이 강래구 협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쳤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검찰이 강래구 협회장이 뭔가 말 맞추는 것 같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전해드렸었는데 어젯밤 결국 사전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조 변호사님, 강래구 협회장도 이정근 전 부총장처럼 일단 구속돼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뭔가 더 입을 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키워드가 제2의 유동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게 제2의 유동규가 아니라 유동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규 효과다. 유동규 같은 경우,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네. 검찰에 구속되고 수사를 받으면서 당초의 진술을 번복을 했었죠.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경우에도 중형이 선고가 되고 구속이 되니까 돌연 지금과 같은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심지어 전 변호인이신 정철승 변호사께서 왜 저렇게까지 민주당을 겁박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본다면 저는 뭐 제2의 유동규가 아니라 유동규 효과, 네. 유동규가 어떻게 진술을 번복하고 혜택을 받는지를 직접 목격을 하고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변심할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보일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래구 전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제2의 유동규가 아니라 유동규 효과다. 유동규가 뭐 쉽게 얘기를 해서 플리바게닝을 해서 어떻게 검찰한테 좀 이 혜택을 받았는지를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학습 효과로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변호사님 지금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이 상황만도 좀 큽니다만 문제는 이보다 더 커질까 봐 지금 우려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